세대 간의 일종의 인구 구조가 역전되면서 생기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세계적으로 쭉 이어지고 있는 추세가 1인 가구 증가입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청년층이 증가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완전히 이게 역전됩니다. 1인 가구가 청년 중심에서 고령자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어 간다는 것이. 그래서 고령자 중심으로 이제 바뀌어 가게 되면은 수명은 여성이 훨씬 길지 않습니까? 남자가 사망하고 나서 최소 10년 이상은 여성이 혼자 사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고령 여성 단독 가구가 많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채널에서 연금 외에 소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여성 시청자분들이 댓글 많이 달아주셨어요. 여성분들은 국민연금이 남성들 평균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실제로 여성분들의 연금하고 남성들의 연금하고 차이가 많이 나나요? 예, 우리나라도 많이 나고요. 그거는 뭐 세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소득 수준 때문에 그런가요? 소득 수준도 그렇고 직장에 존속 근무하는 기간 차이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작년 6월 기준으로 보면은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사람들 20년 이상은 이제 가입해서 수령하는 사람 비중을 보면은 그 중에 남성은 한 73만 명 정도가 이제 기간이 길수록 많이 받으니까요. 그런데 여성은 한 12만 명 정도입니다. 20년 이상 근무해서 수령하는 사람이.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이 소득 차이가 크게 난다는 것이고요. 연금 소득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 이런 때는 보면은 이제 맞벌이가 아니라 외벌이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예 그냥 국민연금이 없는 경우도 많고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이제 또 더해지는 것이 직장을 다녀야 퇴직연금이 있는데요. 네, 그런 부분이 없고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금 소득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지금 젊은 세대는 다르겠지만은 베이비부머들 이쪽 세대에 있어서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고 보면 남성과 여성의 차이도 그렇고 이제 세대 간의 차이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회가 이제 고령화 문제를 간과할 수 없는 사회로 가는 거고 고령화 인구가 늘어나면서 따라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세대 간의 갈등 같은 것도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이 가장 좀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문제일까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세대 간의 일종의 인구 구조가 역전되면서 생기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서 뭐 다른 파생되는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셨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세계적으로 쭉 이어지고 있는 추세가 1인 가구 증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1인 가구가 한 660만 가구 정도 되는데요. 그게 곧 한 900만 가구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뭐 그 900만 가구가 계속 한 2050년 정도까지 지속되거든요. 그런데 1인 가구가 많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근데 1인 가구 증가하면 일단 딱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가구들이 주로 1인 가구 같으면은 젊은 사람들. 노년에 이제 부부가 같이 살다가 혼자 되신 분들, 저도 주변에 그렇게 혼자 되신 분들 많거든요. 청년층이 독립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노년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청년층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청년들의 이제 주택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마련할까 이게 이제 주요 이슈였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제 완전히 이게 역전됩니다. 그래서 청년 가구는 전체 아까 제가 660만 가구에서 900만 가구로 1인 가구가 증가한다고 그랬는데요. 30대 이하의 청년 가구 수는 오히려 줄어듭니다. 한 240만 가구가 증가하는데 30대 이하는 줄어들고요. 60대 이상 가구 수가 오히려 막 200만 가구씩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앞으로의 고령사회에 따라서 제일 지금은 안 드러났지만은 앞으로 완전히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것이요. 1인 가구가 청년 중심에서 고령자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어 간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고령자 중심으로 이제 바뀌어 가게 되면은 보통 보면은 수명은 여성이 훨씬 길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은 남자가 사망하고 나서 최소 10년 이상은 여성이 혼자 사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고령사회가 다가와서 고령자의 1인 단독 가구가 많이 증가하는 것은 고령 여성 단독 가구가 많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도 이미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본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젊은 남성 1인 가구, 그 다음에 고령 여성 단독 가구. 이 두 가지가 1인 가구의 주요 연령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은 이제 그런 방향으로 지금부터 나아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본에서 우리가 답을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면
답이라는 게 뚜렷하게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데요. 일본은 이제 청년들 이런 문제보다는 이제 고령자들의 단독 가구, 거기 있다 보면은 그게 요즘 이야기하는 이제 고독사라는 문제. 예. 일본의 공식적으로는 이제 고립사입니다. 우리는 고독사라고 하는데요. 고독사하면 주관적인 감정이 많이 배어 있고, 고립사라는 것은 고립되어 있다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사망하게 되는 것을 사회적으로 소외된다. 예. 그래서 고립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그렇고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연금 소득이 일단 적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여성 고령 단독 가구가 증가하다 보면은 그 가구에서 생기는 문제들이 저소득 문제, 그래서 고령 빈곤 문제가 생깁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고령 빈곤층이 여성이 남성보다 한 1.5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이제 주요 이슈로 떠오르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혼자 살다 보니까 이게 고립 내지는 고독 이런 문제인데, 예. 그래서 영국에서는 2018년에 세계 최초로 고독부 장관을 임명을 했습니다. 아, 영국에 고독부 장관이 있습니까? 예. 그다음에 일본이 그 뒤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역시 이제 고독부. 아, 그런 게 있어요. 예. 아까 이제 노인 1인 가구인데 그 중에서 여성의 비율이 높다. 근데 연금도 적다.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텐데 이걸 극복하기 위한 일자리 같은 것도 또 마땅치가 않을 거 아니에요. 비교적 우리나라가 지금 그 취업률이 계속 취업자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중에 60대 이상 취업자가 하여튼 계속 증가합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전체 취업자 중에 60대만 20%를 넘어섰습니다. 그런 일자리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일자리는 아닙니다. 예, 파트타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최저임금 정도의 일자리고, 이런 일자리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지금 이제 많이 요즘 60대들이 일자리 몰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개인들은 이제 그런 노력들, 일본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일본이 이제 고령사회를 한 10년, 15년 쫙 지나다 보니까 이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네 해서 일본이 한 두 가지 방향이 이제 진행되었는데요. 하나는 이거 예금으로만 자산 관리를 할 게 아니구나. 이 0%대 이거 받아가지고 이거 또 전혀 안 되겠구나. 이런 쪽이 이제 첫 번째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흐름은 자격증을 받는 흐름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양사 자격증이라든지 그 주택관리사 뭐 이런 것들 일본도 그게 인기가 좋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일본에도 이제 그런 일자리 시장에 나서기 시작하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성들에게 있어서 이제 무엇보다 조금 중요한 것은 남성 중심으로 어떤 가계의 수명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성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요. 남성 중심으로 생각하면은 그 이후에 10년, 15년에 그 소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성이 알아서 챙겨주지 않습니다. 내 뒤에 이거 생각해서 내가 소득을 잘 마련해내야지 하지 않기 때문에요. 여성분들이 그런 부분, 남편이 세상을 먼저 떠나고 나서도 한 10년, 15년 정도는 내가 소득이 필요하겠구나 하면은 자녀에게 돈을 물려주는 것, 이런 부분도 가급적 잘 제어를 하셔가지고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활용하실 수 있는 게 이제 주택연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 주택이 있으면은 그걸 연금화하면은 꽤 괜찮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이 주택 자녀에게 물려줘야지 이러시지 말고, 특히 우리나라의 여성이 그런 부분이 심합니다. 내가 정말 긴축을 해서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 주겠다고 그러시는데요. 그러시지 말고 주택 같은 거 활용하시는 것 하면은, 그리고 남자가 죽고 사망하고 나서도 한 10년, 15년은 내가 생활비가 필요하겠다는 걸 생각해서 재정 상태를 이렇게 꾸려나가시는 것,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1000만 가까운 사람들이 1인 가구로 살아가야 된다면 청년주택 이런 건 정부 차원에서 하는 거 봤는데 노인주택 사업 이런 건 못 봤거든요. 어디 가서 살아야 돼요? 취향에 따라 다른데요. 뭐 요양원에 가시는 분들, 이거는 늦은 나이에 가야 되니까 그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 한 70 정도부터 한 10년, 15년 정도 뭐 이러는데, 그래서 지금 뭐 시니어 하우스라든지 시니어 타운 이런 것들이 좀 꽤 인기리에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예, 그게 지금은 꽤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고요. 결국은 이제 지금 이슈가 되는 부분이 고령자가 있게 되면은 그게 빈방 문제가 좀 이슈가 됩니다. 빈 집이 아니고 빈 방. 일본은 이제 빈집 문제가 이슈가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아파트 중심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청년 가구는 보면은 1인 가구가 방이 하나에서 2개 정도입니다.
그런데 60대 이상 고령 가구, 1인 가구 같은 경우 보면은 방이 3개에서 4개입니다. 집이 비어버리는 예, 예. 그런데 아파트 중심이다 보니까 이걸 임대 주기도 그렇고 네, 그렇죠. 하다 보니까 이제 3개, 4개 방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이 주택을 어떻게 잘 활용할까, 이 빈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 빈방을 어떻게 연금으로 바꿀까 하는 것이. 아까 주택연금 제안해 예, 주신 거죠. 예, 예. 주택연금 하고 예. 나는 뭐 방 하나나 원룸 같은데 그런 데 간다. 예, 한 2개 정도 방, 예, 네, 그 정도. 그리고 나머지 그 돈으로 내가 좀 생활을 그렇습니다. 영위하고. 예, 예. 그런 것들을 그렇게 이제 활용하는 것들이 이제 앞으로 주택 활용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일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지어질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의료 관련된 첨단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고 하면서 평수가 작고 이런 주택이 아마 저는 새로운 패션으로 생겨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청년주택 중심으로 많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고령자 중심으로는 아직 크게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의 중요한 패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은 한 2개 정도이면서 내가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는데 나의 당뇨라든지 이런 것들이 체크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장착된 시스템인 거죠. 잡을 수가 그런데 있습니다. 들어갈래도 돈이 있어야지. 뭐 나라에서 해줄 것도 아니고. 그 코스트가 아니 4개의 집을 방을 2개로 줄이면 충분히 가능하죠. 거기서 나오는 걸 가지고 여기서 줄여가면서 생활도 영위하고 또 손주들한테 용돈 좀 줄 수 있어야 얘네가 또 집에 오니까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노후 뭐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미래죠.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나 오는 미래입니다. 이건 뭐 필연적인 거죠. 이 노후를 어떻게 대비하고 맞이해야 할지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는데 늘 남성 가장의 입장에서 듣다가 오늘은 이제 여성의 입장에서 한번 들어봤는데요. 현실적으로 더 어려운 게 많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령화는 막을 수 없죠. 근데 개인, 사회적 노력이 절실한 것 같습니다.